오늘의 주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저희가 뉴스 Q&A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내용 확인해 보시죠.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또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자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대폭 줄여버리고 이른바 이익이 많이 남는 일반 주택 분양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남시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난 2016년 1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이 계획 변경안에 직접 결재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결국 백현동 개발에서 이 민간 사업자는요, 임대주택을 줄인 그 변경된 계획안 덕분에 일반 분양으로 무려 3,143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반 분양을 사실 할 수 없는 택지였거든요. 네.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원래 부지였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자연 녹지였어요. 네. 자연 녹지는 공공주택이나 이런 거를 지을 수 없는 토지였는데 여기 사업자 측에서 우리가 R&D 건물도 기부 체납을 하고 100% 임대주택 건설을 할 테니 네. 이 공공성을 인정해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종상향을 해달라라고 그렇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게 4단계나 위로 종상향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을 100%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와가지고 어떤 조용히 100%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내용을 10%만 짓고 90%는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아하. 하는 내용에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을 했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네. 자,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는요,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김모 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임대주택 비율을 100% 지어야 하는데 무려 10%로 상당 부분 축소하는, 자, 성남시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그 후 넉 달 뒤에 김모 씨는 민간 사업자에게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이게 대장동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네. 하여튼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2006년도, 5년도, 10년도 이때는 그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개발 이익을 전취하기 위한 아주 대단한 그 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주폭들도 있었고 그 전에부터 쭉 땅을 매입해서 뭐 용도 변경하고 로비하고 이러한 세력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 씨와 정 씨의 이러한 내부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권 문제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땅은 백현동 땅은 국감에서도 밝혀졌지만 좀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원래는 용도 변경이 어려운데 거기서 국토부가 강하게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실제로 네. 예. 그래서 그 임대주택도 거기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결국은 국토부라든가 식품연구원에서 강력한 종용과 요구에 의해서 성남시가 해주는 네.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이 국감에서 이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요. 네.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 관련해서 원래 임대주택 비율이 여기는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10%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일단 이 김모 씨의 역할, 글쎄요. 지금 언론에는 이른바 속된 말로 깡패를 동원해서 협박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용도 변경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부분을 일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에 뭐 협박을 했기 때문에 지분의 절반 정도를 주겠다는 약정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70억 정도를 김 씨에게 주는 것으로 아하. 합의가 성립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도 민사소송에서는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의혹이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현동 사건 역시도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게 그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들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 백현동 개발 사업도 검찰의 수사 타겟이 이제 완전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뭐 구체적으로 고발이 접수된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성남시청을 5차례 압수수색하는 과정 중에 초반에는 대장동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자료들을 획득해 갔는데 나중에 한 4-5차례 즈음에 가서는 이제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백현동 기타 등등 성남시에서 어떤 주체가 됐던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성남시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의 어떤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비밀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 또한 어떤 그 형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데 대한 돌파구 성격도 있어 보이지만 네. 실제로 대장동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이게 얼마나 속도를 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사로까지 이제 번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